자, 마지막 자락에서 이제 더 힘겨울 뻔했는데, 그나마도 이제 한투 쪽, 그 다음에 UBS 쪽, 그리고 JP모건 쪽 주력 창구들의 흐름에서 일단은 매수 강도가 살아나줬고, 프로그램 쪽에 44만 주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흐름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지금 6.5%의 되돌림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점에서 최저점에서는 잡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이래저래 확인해야 될 게 많으니까. 밀려 떨어진다고 어제 같은 날 무조건 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개파락에 밀려 떨어졌다고 무조건 살 수는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이제 기다렸던 부분이 창구의 그 흐름을 완벽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주의는 해야 됩니다만, 주의는 해야 됩니다만 일단은 불을 비춰줬어요. 불을 붙여줬다는 얘기예요. 누가 한투 또 JP모건 UBS 쪽 불을 지펴주면서 붙여주면서 그들의 흐름이 지금 손바뀜으로 계속 프로그램 쪽에 매도도 형성돼 있고, 그리고 매수도 프로그램 쪽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흐름 속에 가격 반발력은 상당히 지고 있고,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변동성이 밑으로도 또 출렁출렁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는 잘 해석해놔야죠. 무조건 뭐 편입의 기준을 잡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장중에 이제 올려드렸던 부분이 이거였단 말이죠. 이거 어제 이제 매도가 주력에서 매도를 했느냐 그 기준이란 말이죠. 주력에서. 그래서 UBS 쪽의 매도 부분이 26만 5천 주. 근데 그들은 이제 누적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제는 많이 빠져나가서. 그리고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자금 여력이 생긴 거죠. 뭐 400만 주, 500만 주씩도 매수했던 쪽이라서. 그럼 그 자금 여력이 생긴 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진입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한투 쪽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7만 주뿐이 매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누적 수급이 가장 이제는 많은 쪽인데. 그래서 요 흐름을 이미 다 올려드렸고, 재순이 선생님께서 이제 아직 정리 아니죠. 걱정들도 우리가 많이 했고, 예, 결론적으로 이제 44,400원 찍고 눌릴 때 또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쭉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손바뀜 매도냐, 아니면 이제 매수한 쪽이 다시 단기 차익 실현을 한 거냐. 우리로서는 이제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윗꼬리가 달리고 눌려지더라도 비중 유지의 기준에서 오늘 초대량으로 이제 터져지고 있는 거죠. 벌써 이미 2,700억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오늘 거래대금이 뭐 가장 최상위에 여전히 놓여져 있죠. 우리가 거래대금의 최상위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거래대금이 14%까지 밀리면서 거래대금이 대량 초대량으로 터진 거고, 그다음 대한전선의 상승률이 훅 줄은 거고, 그런 가운데 이제 HMM은 그 거래 대금이 위로 쭉 뻗어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야간 교육 해드렸던 이제 이현제약 같은 경우도 3거래일째 폭등, 이현제약 같은 경우 3거래일째 그런 기준점에 놓여져 있는데, HMM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거래 속에서 아쉬운 거는 프로그램 쪽에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인지, 예, 그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개인들의 역할도 일부 필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한투, UBS, JP모건이 일단은 물꼬를 터서 쭉 당겨 올렸단 말이에요. 쭉 당겨 올린 흐름에 눈에 보여지는 게 한투, JP모건, UBS도 들어와, 주력이 다 들어와. 거기에 연동돼서 개인들이 사실상 강도 있게 따라붙는 거죠. 따라붙다 보니 거의 뭐 묻지 마시고 막 따라붙는 거지. 따라붙다 보니 이제 추세 강화가 계속 연동이 되는 건데, 그 흐름 속에서 아쉬운 것이 지금 이 가격 지점에서 계속 프로그램 차익 실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차익 실현인지 손바뀜인지. 결론적으로 이제 꼬리가 일정 범위 달리더라도 여기서는 뒤로 물러설 구간이 없다. 왜?
우리가 눈으로 봤더니 4만 천 원대에서 또 4만 원, 천 원 이탈된 가격에서 죽어라고 그들이 들어오더라. 만약에 들어오려는 폭에서 그들이 또 차익 실현한 거라면은 차익 실현했으면 또 밑으로 밀리면 또 사겠지. 안 그래요? 그리고 차익 실현 그들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차익 실현했다면 그렇다면 손바뀜 매수 강도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에 그들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면 되겠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지금 거래대금을 아예 두산중공업이나 대한전선을 뛰어넘어야 돼. 왜냐 무슨 얘기냐면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둔화됩니다. 예? 급격히 돌리지 않으면 지금 4,460억이잖아요. 둔화가 돼요. 대한전선도 급격히 돌리지 못하면 대한전선도 거래대금이 둔화됩니다.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밀려내릴 땐 거래대금 둔화돼요. 급격히 돌리지 않으면. 예? 더 이상 막 거래가 막 더 왕창 실리지 않단 말이에요. 실리려면 위로 때려 올려서 하는 거지 밑으로 안 던진단 말이죠. 개인들이 던지는 거고 인위적으로 이제 들어왔던 쪽에 던지는 거면 밑에 매수 잔량이 안 쌓인단 말이에요. 급격히 돌리지 않는 한. 그러면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위로 급격히 치고 올리면 그러면 계속 거래대금 터져요. 그럼 좀 이따 보세요. 역전이 되나 안 되나. 만약에 HMM이 더 끌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쪽 두산중공업이나 대한전선이 밀려 내려가는 종가 기준에 그러면 거래대금 순위는 HMM이 1위가 돼버립니다. 거래대금 얼마? 1조 넘기죠. 당연히 넘기죠. 1조는. 어제 이제 그 두산중공업이 2조를 넘겼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HMM 쪽에 어떤 그 뉴스 내용이 나와서 HMM 사는 쪽에서 뭐 전환사채 이렇군 저렇군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호재가 됩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해소시켜주는. 그래서 일단은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의 돌림의 흐름은 상당하다. 그러니까 해상항공운임 나란히 뭐 역대 최고가 경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대한항공 기준도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흐름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쪽도 편입의 기준. 오늘 이제 두산중공업 쪽이 무너지다 보니 그렇다 보니 이제 일단은 이쪽에서 대한항공 쪽이나 HMM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쪽에서의 흐름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실패되더라도 여기서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 잡아드립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그 잡아가고 있는 가격대 기준에서의 흐름이죠. 그렇게 해서 문자 사인을 내보냅니다. 두 쪽 다 양쪽 다 지금 9시 반 기준에 대한항공 700만 주가 실려주면 되는데 9시 반 기준에 이제 20%니까 150만 주면 되거든요. 그 기준이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목의 흐름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 자락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거래대금이 다소 제한적이니까 일단 먼저 대한항공 쪽의 기준 같이 놓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쪽의 기준점에 일단 32,950원 대한항공 부분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비중 유지의 신규 편입의 경우는 이제 10% 오늘 뭐 수급이 뒷받침돼 있겠죠. 수급 뒷받침돼 있는 흐름이 될 거고요. 그리고 HMM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고 HMM이 최근에 뭐 제일 아쉬운 부분이 프로그램 쪽의 손바뀐 부분을 가늠하기 어려워서 그렇고 상위 창구에서 이제 다시 한투나 UBS나 이런 쪽이 다시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사실상 좀 부담스럽죠.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편입하기가 그렇게 하시고 대한항공은 신규 편입자 10% 편입 주 20% 확보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해서 그대로 38,000원의 기준을 설정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준에서도 설정 범위를 가져갈게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일단은 그
여타 종목군들 쪽의 흐름이 마지막 편입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19,700원이었어요. 지금 23,350원 정도. 만약에 위로는 뭐 굳이 뭐 어렵게 막 따라붙을 필요는 없고요. 20%. 그다음에 신규 편입자는 10% 편입. 그렇게 해서 23,000원 1차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HMM은 프로그램 쪽에 이제 프로그램 확보, 매수 비중 확보, 뭐 확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시고 이렇게 해서 HMM은 우리가 다시 좀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자 이제 HMM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기준이에요. 어떤 거냐면 어차피 누군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그것이 확인돼야 돼. 지금은 사실상 주가는 올라왔는데 또 깜깜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창구 동향을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 어제까지 기준에서 2월 15일 이후에 누적 창구 동향이 이래요. 모건 스탠리부터 쭉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존의 주력으로 왔었던 쪽이 사실상 27일 이전에 UBS 쪽 그리고 27일 이전에 한투 쪽입니다. 나머지는 그 전부 27일 이후에 그러니까 5월 27일 이후에 또 혹은 바로 직전에 물량을 많이 확보한 쪽이에요. 실질 주도 창구는 한투, UBS. 그다음 두 번째 그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이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그다음에 CS 쪽 정도가 됩니다. 이쪽 JP 모건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CS 쪽.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JP 모건 쪽에 이제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왜 그 긍정적인 흐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냐면, 그러니까 주도력이 일부 있는 쪽으로 설정을 하냐면, 모건 스탠리 쪽도 이제 매수 매도가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CS 쪽도 일단은 패시브 자금 들어오기 전에 이미 HMM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유입했던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1년 02월 15일 이후에 어제까지 이제 창구 동향 상위 쪽을 설정을 해서 보여드린 건데 이 부분을 한 가지로 더 놓고 보면은 그 5월 27일까지 6일까지 27일 날 말고 26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죠. 이제 자 26일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손바뀜이 있기 전에 창구 동향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5월 26일. 그러면 다시금 보실까요? 그 뭘 다시금 봐요?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거 그대로 다시 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6월 7일까지 창구 동향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당시 기준에 프로그램 또 늘어났어요. 오케이. 이 당시 기준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여기서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UBS 쪽의 그 흐름과 한투 쪽의 흐름 이렇게. 그다음 모건 스탠리와 CS의 흐름. 이게 여전히 가장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또 메릴린치 증권까지도. 그죠? 근데 이들이 이쪽이 26일이란 말이에요. 26일까지 얘들이 최상위에 시장을 주도해가는 주가를 주도해가는 그 기준의 흐름을 가지고 왔던 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요. 이쪽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이 이제 최상위의 기준을 가져가는 쪽이고
이쪽은 남겨져 있는 물량에 대한 기준인데 여기서 배신을 때린 거는 배신이라기보다는 뭐 UBS 쪽 하나만 매도 우위가 형성이 된 거죠. 매도 우위라기보다는 매도하고 나간 거죠. 그죠? 조금 이따 이거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뭐 HMM 설명 이 정도로 드리고 조금 이따 이거에 대해서 또 한 번 해드릴 거예요. 나간 쪽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주도 창고 유지되고 있다. 거기에 한투가 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 한국투자증권이 어제 매도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어제 창고 동향에 한투가 매도가 제한적이었다. 그러고 나서 오늘 한투가 개장 초부터 일단 매수위로 싹 들어와 줬다. 개장 초에 매도해서 UBS가 먼저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한투 그 다음에 JP모건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무서워요? 그렇게 되면 야 땡큐 하네. 이제 들어 올리는구나. 그 기준입니다. 한 번 더 녹화를 해드릴게요.